저희 포츠머스 대학교 영어 캠프는 7월 20일 일요일 날 출발하게 되고요. 도착하는 거는 8월 17일 토요일 날 도착하는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런던에서 1시간 반 정도 버스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면 여기 포츠머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포츠머스라는 지역은 뭘로 유명하냐면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넬슨 제독이 있죠. 영국에서는 가장 유명한 한국의 유해신장 것처럼 넬슨 제독이 거기서 군함을 몰고 거기서 이제 함대를 이뤄서 전쟁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넬슨 제독이 군함을 몰았던 곳이라서 유명하고요. 실제로 저희가 오후의 액티비티로 그 넬슨 제독이 몰았던 함선을 구경하러 가기도 합니다. 네,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는 영어 수업을 듣는 거고요. 8월 11일부터 16일까지는 유학여행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짜져 있습니다. 토요일은 전일 관광으로요. 런던, 옥스퍼드, 버먼스점, 거의 영국에서는 내노라 하는 도시는 다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요일은 기숙사내에서 좀 쉬고요. 또 원하는 경우는 학생에 따라서 택시를 타고 시내를 나갈 수도 있고요. 물론 선생님 대동이고요. 그래서 주로 일요일은 휴식하는 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은 첫날 도착해서 다음날 월요일부터 레벨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한국 학생은 저희만 있지만 실제로 한 200명 정도 학생이 해마다 해외에서 오거든요. 주로 이제 영국이다 보니 유럽 학생이 많이 오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몽골에서 온 학생도 있었고 물론 요즘은 중국 학생이 워낙 많으니까 중국 학생들도 좀 있고요. 각국에서 온 진짜 여러 나라 학생을 아마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많은 나라의 학생들을 보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시험을 일단은 문법 시험을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레벨 테스트가 정해지면 자기 레벨에 맞는 클래스에 들어가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여러 나라 학생들하고 이제 섞이게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매주 수요일은 저희가 좀 영어가 약하니까 라이팅 수업을 따로 저희 중소캠프 학생들을 위해서 넣고요. 그리고 문화체험으로는 이제 일주일에 2번은 밖으로 나갑니다. 한 4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있는 고성이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서 구경도 하고요. 주중에 이 2번을 제외한 나머지 스포츠도 하고요. 원하는 학생이 자기가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트 앤 크래프트라고 해서 뭐 이렇게 만드는 거 있거든요. 그걸 이제 다른 나라 학생, 여학생들하고 같이 선생님하고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유럽 여행이 있어서 파리에서 2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암스테르담, 켈른, 프랑크푸르트 이렇게 한 다음 마지막에 이제 프랑크푸르트에서 비행기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포츠머스는 제가 아까 잠시 설명해드렸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런던에서는 2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버스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면은 포츠머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넬슨 제독의 해군 기지가 있어서 굉장히 유명하고 찰스 디킨스의 생가가 있습니다. 이러한 걸로 이제 관광지로도 유명한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국에서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 기후적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게 작년에 감기약을 굉장히 많이 먹을 정도로 일교차가 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여름은 동일한 여름이고요. 햇볕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근데 영국은 변덕이 심하다고 하잖아요. 날씨가 한 3일 정도가 구름이 끼면 우리로 말하면 한 늦가을 정도 날씨는 굉장히 추워져요. 그래서 학생들이 우르르 떨거든요. 무슨 영하로 내려가서 추운 거가 더 춥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늦가을 정도나 초겨울 되는 점퍼를 꼭 넣어주세요. 네, 꼭 넣어주시고 긴팔, 그다음 긴 바지 넣어주시고요. 기숙사에서 잘 때 열이 좀 많은 아이들은 반바지 입으면 전혀 무리가 없는데 조금 추위를 떠는 학생이다 싶으면은 얇은 긴 바지하고 긴 팔을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평균 온도는 18도에서 한 22도로 생활하는 데는 전혀 무리 없고 습도가 낮기 때문에 축구를 한다고 해서 한국처럼 막 습도가 높거나 막 지치거나 하진 않습니다. 놀라운 거는 정말 저희들 평상시 저렇게 에너지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하루 종일 뛰어다녀요. 특히 남학생들은 축구를 좋아하니까요. 유럽에서 오는 아이들도 축구가 관심이 많으니까 자기네끼리 매일 축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에너지틱하구나 라는 진짜 생각을 했습니다. 시차는 영국과는 8시간 차이가 있고요. 저희가 아침에 9시다 그러면은 영국은 이제 그 전날 저희가 좀 빠르니까 오전 1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후 1시입니다. 저 새벽 1시입니다.
포츠머스 대학교가 사실은 시내에 있는 대학이지만 저희가 묵고 있는 캠퍼스는 그 대학에서 주요 기숙사하고 스포츠 시설만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바다가 바로 옆에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예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여름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들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않고 저희 진짜 캠프하는 학생들만 있는 곳이라 아주 안전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다 잠기기 때문에 활동하는 데 있어서 크게 다칠 것도 없고요. 캠퍼스 밖으로는 선생님과 대동하지 않는 이상 나갈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 그 주택가고요. 거의 주택가고 캠퍼스에서 한 1분 걸어가면 조그만 가게가 있어서 선생님이 점심때 이제 밥 먹고 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싶거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거나 그래도 밥을 식사를 해도 간식거리를 먹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잠깐 걸어서 같이 나가서 그 조그만 구멍가게가 있어요. 구멍가게에서 이것저것 사고 그럼 다시 같이 돌아오고 그렇게 해서 하고요. 전화카드를 이용하는 게 학교 내에 전화가 없어요. 공중전화가. 그래서 다시 또 바로 그 마트 옆에 공중전화가 있어서 전화할 학생을 데리고 또 가서 공중전화를 걸고 다시 돌아오고. 제 생각에 저 집은 정말 여름 되면 초등학생 때문에 돈좀 벌겠구나 생각할 정도로 항상 가서 가자 뭐 이런 거 좋아하니까 그렇고. 네, 그래서 아주 안전한 곳에서 숙박도 하고 공부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일 정도를 보면은 일단 수업은 9시에 시작하지만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럼 도보거리에 다뭐 1, 2분 거리에 있죠. 카페테리아가 학교 내 식당이요. 그래서 일어나서 그다음에 식사하고 아침 식사는 간단히 먹습니다. 그 나라 문화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빵, 주스, 그다음에 컴프레이트나 아니면 그 과일에 대해서 자신이 먹고 싶은 거 토스트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수업을 3시간 합니다. 물론 첫째 주가 만약 오전에 수업을 했으면 둘째 주는 오후에 수업을 하고 이렇게 좀 바뀝니다. 학생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전에 수업을 할 수도 있고 오후에 수업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오전에 수업을 하면 오후에 점심 먹고 액티비티를 나가고 오전에 액티비티를 나갔던 학생은 오후에 공부하고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에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면은 기숙사다 보니까 잘 때까지 프로그램이 찾혀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오는 다양한 애들하고 가라오케도 있고요. 디스코도 있고요. 근데 하루에 3-4개가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데 가는 거예요. 오늘은 가라오케를 가고 싶다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팝송이기 때문에 조금 사실 우리 한국 학생은 조금 노래 부르는 건 뭐 할지 좀 약간 잘 못하지만 그 다른 애들 노래 부르는 건지 구경도 하고 또 유럽에서 온 학생들이 원체 이 외모적으로 굉장히 예쁘고 되게 잘생겼어요. 그래서 한국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영화도 보고 이제 이렇게 자기가 고르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잠자는 시간은 9시서부터 이제 액티비티가 끝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기숙사에 들어가서 취침을 하죠. 아시겠지만 이제 학생들이 엄마 없이 외부생활을 하다 보니까 잠도 저희가 재우지 않으면 막 수다 떨고 놀고 하더라도 잠을 안 자서 선생님이 다 애들이 재우고 아침부터 다 애들이 깨우고 이렇게 하거든요. 여학생들은 참 잘해요. 근데 여학생들이 좀 잘하고 이제 남학생들이 좀 주로 많이 깨우고 이렇게. 저는 작년에 30명을 데려갔는데 전쟁이었습니다. 거의. 네, 기숙사는 1인실입니다. 1인실이고요. 여기 이제 상단에 그림 보시면 책상이 있죠. 책상 있고 그 오른쪽에 침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그 왼쪽 벽으로 해서 샤워실하고 화장실이 세면대 이렇게 해서 그 지금 문이 있어서 가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하죠. 학생이 단독적으로 쓰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방이 이렇게 쭉 일렬로 복도에 있고 공동으로 샤워실 있고 화장실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편리한데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 경우에는 몇몇의 학생은 사실 돈이 걸려요. 화장실 사용하는 시간도 맞지도 않고 좀 남들하고 쓰는 게 그러니까.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혼자서 다 사용하니까 좀 편안하게 보내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은 청소해주고요. 시트를 갈아줍니다. 시트를 갈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1인실 방이 총 8개를 합쳐서 하나의 플래시라고 해요. 그 8개 방이 들어가는 큰 문이 있고요. 그 문을 딱 통과하면 1인실 방에 양 사이로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가 주방하고 로비인데요. 이게 이제 그 8명이 하나로 쓰는 거예요. 주방까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증금은 80파운드를 첫날 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도냐면 기물을 파손하거나
아니면 그 열쇠를 줘요. 열쇠를 주는데 그 열쇠를 분실하게 돼도 10파운드 제일 나중에 나올 때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열쇠는 참 정말 많이 분실해서 잃어버렸다가 찾다가를 정말 반복합니다. 뭐 침대 모퉁이에 있었다가 찾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러지 않게 목에다 이렇게 끈을 매주거든요. 목에 끈에다가 열쇠를 놓고 잘 다니시면 또 큰 문제가 생겨요. 네, 또 역시 이런 건 여학생은 잘하더라고요. 네, 그 반대편에가 지금 하단 쪽에 보면 여기가 있다면 이 반대편이 죄송합니다. 네, 그 1번에 해당되는 게 반대편이에요. 그러니까 주방이 있어요. 굉장히 깔끔하게. 네, 그리고 지금 2번은 세탁실입니다. 그러니까 세탁은 각자 각기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임효태 선생님이 처음에 같이 세탁실에 가죠.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네,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모르고요. 그 다음에 세제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사려고 해요. 네, 일괄적으로 사서 쓸 거니까 딱히 준비해 주실 건 없어요. 물론 섬유유연제까지 사기는 좀 어렵고요. 세제를 사서 네, 저희가 사용할 거고 그 다음 드라이까지 거기 이제 말리는 거 기계까지 있으니까 다 말리고 가져 나오세요. 근데 주의할 점은 너무 많은 학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리는 기계에다가 놓고 사라져버리면 그게 작동이 끝나면 그 다음 학생이 그 세탁기 안에 있는 이거를 다 빼놔요. 자기 거 쓰기 위해서. 왜냐면 기계는 이미 끝났으니까. 그때 이제 잘못하면 양말이 좀 분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말릴 때는 꼭 옆에 이따가 말리라고 제가 얘기는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세탁은 자기가 알아서 해도 되는 거예요? 네,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아까 전에 여기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세탁이 안 된다고 해서 꼭 모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주일에 한 번은 이제 시트를 갈아주는 거는 이제 일하는 분들이 와서 갈아주는데요. 이 세탁실 이용하는 건 정말 매일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소요되는 시간을 대략 알면 아이들이 그런 스케줄 운영하는 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녁 액티비티 때 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저녁 먹고 액티비티 중간에 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해도 상관없어요. 여학생 같은 경우는 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자기가 원할 때 해도 되니까요. 네, 여기 왼쪽이 이제 카페테리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게 저희가 공부하는 교실 있고요. 교실 건물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저희가 공부하는 교실 문입니다. 왼쪽은 저녁인데요. 저녁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베지터블 학생도 있어요. 채식주의자. 채식을 이용한 요리 한 가지가 있고요. 고기를 이용한 음식 2가지. 이게 저녁에 메인이 있어서 원하는 대로 얘기했어요. 비프로 달라고는 이제 소고기를 요리한 메인을 주죠. 이렇게 따뜻한 음식과 그다음에 이제 옆에 보면은 디저트도 있어요. 디저트, 샐러드, 자기가 이제 원하는 만큼 잡아서 하면 되고요. 음료수는 이제 뽑아서 먹게 돼요. 쭉 뽑아서 먹게 됩니다. 주말에는 런던 옥스퍼드 버머스를 갑니다. 전부 다 굉장히 유명한 데고 혼잡한 데이기 때문에 인솔자 선생님을 잘 따라다니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네, 다행스럽게 학생 수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고요. 옥스퍼드 이런 데 가면은 한국과는 너무 다른데 라는 느낌 많이 받게 되죠. 그럼 주말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좋을 때는 정말 청정하게 아주 좋고요. 마지막에 유럽 여행은 아까 잠시 설명했지만 파리에서 이제 이틀 묵게 되고요. 브리시에를 가서 굴도 먹어보고 힘싸게 등산에 앞에서 사진도 찍어보고 그 다음에 암스테르담에 갔고요. 풍차마을 저도 가본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풍차마을 사진도 많이 찍고 프랑크푸르트 또 갔다가 하이델베르 고성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거고요. 호텔은 국가마을은 이제 3성에서 4성급 호텔로 2인실 묵는데 대부분 안전한 지역의 호텔을 묵어요. 예를 들면 파리 같은 경우에 시내에서 안 묵거든요. 시내에서 묵는 학생들이 혹시 저녁이라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샤롤드그로 그 공항 가는 입구 거기는 이제 나와봐야 구경할 게 없어서요. 학생들이 보통 숙소에만 있죠. 그런 데는 호텔이 뭐 이렇게 깨끗해요. 그런 곳에서 이제 묵고 조명이 한밤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각 국가마다는 전문 가이드분이 이제 나오세요. 인솔자 선생님은 계속 다니면서 그 국가마다 해당되는 가이드분이 나오시면 참석해서 계속 역사나 문화나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근데 굉장히 관심 있는 학생들은 그 얘기를 딱 듣고 굉장히 가는데서 일종의 역사 공부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선생님들도 워낙 얘기 잘 하시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한 얘기를 잘 듣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루브르 박물관 가고. 인접전을 짐 뿌리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영국은 23kg 기내용 가방이 아니고 화물칸에 실는 가방이 1개입니다. 2개가 아니고 1개예요. 그 1개 안에 한 달치 생활할 거를 다 넣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짐팩은 저희가 이제 드린 거에 있으니까 그거를 긴 가방에다 묶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기내용 가방에는 가위나 칼이나 우산조차도 넣으시면 안 되고요. 혹시 만약 그날 비가 왔다 그러면 우산은 어머님이 챙겨가셔야 되고요. 그냥 새 우산을 하나 화물칸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샴푸, 린스 같은 액체를 역시 기내용 가방에 넣으면 안 되니까 화물칸에 넣어주시고요. 주의사항은 보통 이제 신발 같은 경우에 새로 사가지고 가져오는 경우 간혹 있는데 잘못하면 물집이 생겨요. 많이 버리니까요. 그래서 평상시에 신었던 편안한 신발 넣어주시고요. 운동화 꼭 넣어주세요. 운동화는 그러니까 클록스 같은 신발을 한 2시간 이상 이렇게 걷게 되면 좀 힘들 수 있으니까 차라리 운동화 하나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샌들 하나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가의 용품은 절대로 진짜 넣지 말아주시고요. 꼭 한두 번 이상은 분실합니다. 핸드폰도. 작년 여름에도 수영장에서 수영 끝나고 락커에 다 나왔는데 핸드폰이 없어서 들어갔는데 결국은 못 찾았어요. 누가 가져갈 정도로 그 좋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가져가진 않은데 어쨌든 분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전제품이나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은 그냥 그래도 된다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너무 아까우니까 비싼 건 넣어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휴대폰도 안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와이파이는 선생님한테는 다 주거든요. 이불자 선생님한테 아이디 패스워드를 학교에서 무료로 줘요. 그러면 이제 정 급한 경우에는 그걸로 카톡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공유를 할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은 이제 전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불자에 보내는 편지, 자녀에게 보내는 편지 이런 걸로 연락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으시고 비상약품도 저희가 다 준비 기본적으로 해가고요. 혹시 특별히 먹으면 더 잘 낫는 약이 있거나 아니면은 없는 약이 있다 그러면 챙겨주시면 좋고요. 그런 거 챙겨주시면서 인솔자 쌤한테 이런 거 좀 해주세요 부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의료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늦가을 점포는 꼭 넣어주세요. 물론 그 해마다 그 더운 게 틀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추울 때 굉장히 춥습니다 얘기했지만 또 올 여름은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거는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차라리 옷을 보내주시면 나요. 후드티 같은 것도 좋아요. 저녁에 후드티 같은 거 입고 애들이 활동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후드티도 좋고요. 그 다음에 점퍼 하나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산은 꼭 넣어주셔야 돼요. 비가 오라 가라 하거든요. 그래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긴바지 꼭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탁을 자주 하면이야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세탁을 자주는 안 하니까 일주일치 속옷과 양말 넣어주시고요. 수영복, 수경 넣어주세요. 수영복 넣으면서 수경 안 넣어가지고 한 학생들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수경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칫솔, 치약, 비누 이런 거 이제 넣어주시면 돼요. 책가방, 평상시 액티비티 나가거나 공부할 때 들고 다닐 수 있는 책가방 같은 거 하나 넣어주시고요. 필기도구, 안경 렌즈는 만약에 안경을 쓰고 왔는데 잘못해서 안경 다리 같은 게 부러졌다 그러면 새로 안경을 해야 된다 하면 일단은 외국은 검안을 먼저 받으셔야 돼요. 병원 가서 안과 가서 검안 받는 기사도 나오죠. 그 다음에 그 검안 받은 걸 가지고 와서 안경점에 가야 되는데 안경이 세련된 거는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혹시 안 쓰는 거라도 있으면은 하나 여분으로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카메라 배터리 이런 거 넣어주시고 용도는 저희 이제 선생님이 인솔자 선생님이 따로 얼마짜리 말씀드린 게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해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음식은 그 주방 안에 렌즈도 있고요, 포트도 있어요. 그래서 섰다면 햇반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원하면 그걸 보내주세요. 없어서는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저희가 드리는 가방 안에 패키지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국제전화카드는 저희가 스마트 카드 거를 드렸습니다. 이 스마트 카드는 일단 5,000원이 무료로 들어가 있고요. 이 스마트 카드 등록을 위해서 직원분이 내일부터 이제 전화를 제도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가입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미성년자니까 학생은 부모님이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가입할 때도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지? 저는 됐어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만들어 놓고 가고 사용 안 하면 돈이 나가진 않습니다. 근데 그때 가서 이제 뭔가 하려고 그러면 현지에 가서 하려고 그러면은 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 만드시고 사용 안 하시면 되니까 다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은 저희 자체적으로 들고 갑니다. 들고 가기 때문에 여행자 보험은 저희가 해결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티셔츠 있고요. 그 다음에 종료요금 끈은 집에다가 묶어놓으시면 나중에 찾을 때 식별이 쉬워요. 런던에 간다고요. 그래서 끈을 묶어주시고요. 지금은 여기 모자는 아니고요. 티셔츠만입니다. 그 다음에 시차표는 사실 요즘 스마트폰에 국가 2개, 3개 이렇게 시간표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 상관없으시죠. 혹시 몰라 시차표 하나 넣어드렸고요. 작은 일기장 하나 있고, 서약서는 마지막 나갔을 때 사인하고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50볼트용 전압기를 넣습니다. 전압기. 네. 이거는 단지 그 플러그일 뿐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220볼트용으로 사용하는 거를 가져가면 사실 큰 차이는 없는데 장시간 쓰면 기계가 고장나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충전기 이런 건 요즘은 프리볼트이기 때문에 110에서 250볼트용이지만 220용 전용은 가끔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죠. 예를 들면 드라이기 같은 것도 매일 그렇게 한 3, 40분 사용하면 고장날 수 있어요. 왜냐면 저희보다 높은 볼트가 들어가니까 조금 더 쉽게 고장나요. 네, 환자는 200파운드하고 150유로 정도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자른다 그러면 인솔자 선생님의 예비비를 일단 먼저 쓸 거예요. 그러면 인솔자에게 보내는 편지란에다가 ODI 몇 파운드를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쓰시면 한국 돈으로 계산해서 얼마하고 계좌번호에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인솔자 선생님의 예비비를 사용하시고 일단은 나중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분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국일은 7월 21일 일요일이고요. 오전 1시 15분 비행이에요. 시간은 굉장히 적절한 것 같아요. 대한항공을 타고 이동하고요. 런던까지는 약 11시간 정도 비행을 하게 됩니다. 돌아오는 날짜는 8월 16일 금요일날 프랑크푸르트에서 출발해서요. 인천에 도착하는 시간은 17일 토요일 1시 5분입니다. 그때 이제 공항에 나와서 마중 나와주시면 됩니다. 만나는 장소는 7월 21일 일요일이고요. 이 대한항공이 출국층에 딱 들어가면 맨 오른쪽에 있는 A 카운터에 있어요. 저희는 이제 그 옆에 보면은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여행사에서 만나는 그런 만남의 장소 같은 데스크가 있거든요. 거기에 종로 영어 캠프라고 되어 있는 거를 보시고 오시면 되고요. 학생들 식별을 위해서 지금 드렸던 옷 중에 소라색을 입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나중에 런던에 내려서도 우리 멤버라는 걸 알기 위해서 소라색, 실장님 소라색 입으실까요? 흰색 입을까요? 네, 정신색은 하나니까. 소라색으로 입으시면 네, 하늘색. 그거를 티셔츠 주문할 때 소라색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카운터로 오시면 되고요. 시간은 오전 11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네, 출국 표속은 일단 저희가 여권을 먼저 다 받아놓기 때문에 이 티켓을 받고 체크인을 먼저 할 거예요. 인솔자님이 그 다음에 이제 보딩 패스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짐을 끌고 가서 짐을 붙일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서는 항상 인솔자 선생님의 얘기를 잘 듣고 그룹으로 움직이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기내용 가방에는 아까 잠시 언급했듯이 액체류 관리가 안 되죠. 그래서 혹시 웬만하면 가져가지 않는 게 제일 좋고요. 꼭 필요하다면은 100ml 이하의 용기에 담은 다음에 지퍼백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동용 가위 이런 거 굉장히 날카롭지 않죠. 그렇지만 가위란 자체 때문에 못 가져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우산, 좀 뾰족한 거 이런 거는 다 화물칸에 실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짐이 하나밖에 안 되기 때문에 화물칸 짐이 하나에다가 키로도 23kg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짐을 무겁게 미리 무게를 들고 오지 않은 상태에서 짐이 오버되면은
이 오보 차지가 1kg당 거의 3만 원이 넘기 때문에 비쌉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그거를 또 빼고 이러면 정신이 없고요. 또 그게 저희가 이제 그룹 수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허용이 되는 게 또 아니고요. 아무리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항상 지문 23kg 넘지 않게 사주시고요. 정 그러면 기내용에 들고 들어가는 거가 또 10kg까지 가능해요. 근데 아이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지문 봐서 적절하게 싸주시면 돼요. 햇빵 같은 거 많이 넣으면 무거워지니까 그런 걸 좀 작게 넣어주시면 돼요. 네, 현재 나가신 상태에서는 저희 지금 종로 캠프 직통번호로 전화주시면 저도 나가고 홍시장님도 나가기 때문에 종로 유학원으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캠프 때문에 문의 주셨다면 차기 담당자가 대답을 해주실 건데 받아주실 건데 가장 좋은 거는 인솔자쌤한테 연락하는 게 가장 좋죠. 뭐든지. 왜냐면 어차피 거기서 해결하기 위한 모든 일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포인트 시장에 요구하는 비상연락 전화는 44-74-5333-9651인데요. 여기서 44는 영국의 국가번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학을 듣는다면 001을 누르던 070을 누르던 국제전화를 건조한 번호를 누른 다음에요. 그 다음 44-74-533-9656을 누르면 홍실장님의 핸드폰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거는 추후에 또 저희가 문자도 넣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 용돈이 부족하다 하면은 인솔자에게 보내는 편지에 아까 말씀드렸죠. 얼마 이렇게 좀 아이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날 환율로 계산한 거를 답변에 넣어주면서 궁금해 주셨던 계좌번호 거기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인솔자 선생님한테 전화하실 때는 가급적이면은 한국 시간으로 오후 11시에서 밤 11시에서 낮 11시쯤 전화하시면은 선생님이 낮 시간에 받기 때문에 빨리 처리가 됩니다. 참가자의 준수사항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저희가 부탁드리는 말이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은 학교마다 모든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에 자꾸 이탈이 되면은 학교 측에서 수업을 못 듣게 합니다. 그런 예가 작년 같은 경우에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수업 시간에 자꾸 산만한 거죠. 옆에 있는 애한테 말 걸고 선생님이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니까 옆에 있는 애한테 말 걸고 그래서 몇 번 주의를 줬어요. 그러지 말라고. 근데 이게 이제 주의가 계속되면은 얘는 도대체 수업을 들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다른 아이에게 방해가 되니까. 그럼 이제 인솔자 선생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어머니께 연락을 드리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드리죠. 거기까지 되는 것만 해도 사실은 좀 양호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숙사에 데리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기숙사에서도 자꾸 싸움을 한다거나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뭐 그런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기면은 퇴소도 시킬 수 있는 그야말로 정말 최악의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기숙사에서 몸으로 데리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귀국을 먼저 도중시킬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모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책임은 부모님한테 있다라는 거를 이제 좀 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 이번 영국 캠프에 오는 학생들은 그냥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남학생이 좀 많은 캠프는 항상 저희가 긴장을 하고 있는데 이번 영국 캠프는 특별히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해요. 그리고 저희가 핸드폰은 수업을 시작할 때부터 저녁 먹기 전까지는 수거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핸드폰을 가지고 학생이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할 거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학생들한테 강하게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은 이후에 학생들한테 주고 다음날 아침 되면 또 수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우리 아이에 대해서 특이한 상황이 있으시면 조용히 인솔자님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걸 듣고 주의할 부분은 저희가 처치하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가급적이면은 뭐 진짜 매일 전화하거나 이런 일들은 사실 좋진 않아요. 첫 주에는 그냥 아이가 혼자 스스로 적응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기 때문에 전화가 너무 아름답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만약 정이 걱정되면 이제 인솔자 편지에다가 우리한테 전화 좀 한번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그리고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2,
2, 3일에 한 번은 할 수도 있게끔 이제 하는데, 중고등학생은 좀 많이 안 하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소식이 소식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캠프는 아까 이사님이 잠시 소개도 드렸지만, 가진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떠난 이후에 부모님께서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얘기하고요. 이 홈페이지를 비디오 찾기에 넣어놓으시면 아마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솔자 선생님이 매일매일 있었던 일을 캠프 소식에 올려놓을 거고요. 사진은 하루에 뭐 50장, 40에서 50장 정도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아, 우리 아이가 이렇게 지내고 있구나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보시면, 첫째 주에 우리 아이의 얼굴과 세 번째 주에 우리 아이 얼굴이 얼마 틀렸지? 그러고 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밝아져 있을 거라는 걸 보실 거예요. 아이들도 그런 환경에서 또 공부만 하는 아주 스트레스가 받는 환경이 아닌 학교 있는 환경에 생활하면 저절로 얼굴들이 웃음이나 이런 미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잘 지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녀에게 보내는 편지. 저는 이제 이걸 항상 강조하는데 자녀에게 보내는 편지를 자주 써주세요. 네. 그러니까 솔직히 뭐 고1, 중3 남학생들 뭐 엄마가 꼭 편지 나눠본 적 있나요? 한 번도 없죠. 그래서 굉장히 시크합니다, 애들이. 그런데 그 시크한 애들도 한 2주쯤 지나고 3주쯤 지나면 저한테 조용히 와서 저희 엄마는 편지 안 보냈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제가 또 부모님한테 걸어서 부모님 편지 썼으면 아이고 무슨 소리냐고 걔는 그런 거 관심도 없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모르는 학생의 다른 면을 되게 많이 봐요. 네, 그리고 그런 학생들이 되게 재밌게 지내고 나름대로 그 위에 동생이나 이렇게 서로 잘 지내고 있는 걸 저는 봤어요. 그리고 굉장히 즐거워했던 걸 봤는데 김포공항에 딱 내리자마자 재밌었니? 그럼 뭐 그랬지 뭐. 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이제 24시간부터 3달 동안 있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그 고1 공역 아이들도 나름 큰 것 같지만 나름 어린이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주시는 편지에 굉장히 감동받아요. 그래서 누구야 사랑한다 이런 건 어떻게 보고 잘 못하죠. 그런 거를 이제 편지를 쓰고 이러면 아이들이 좋아해요. 그리고 인솔자에게 보내는 편지는 아까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인솔자에게 부탁할 거라던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자녀에게 보내는 편지도 인솔자 선생님이 매일매일 다 읽어보는 게 그 안에 이제 읽어보면서 우리가 좀 뭔가 더 챙겨줘야겠구나 이런 걸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진 같은 것들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 입장에서는. 이 사진의 수도 아이에 맞게 공평하게 다 비슷하게 찍어야 돼요. 비슷하게 찍고요. 섭섭해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중앙에 있는지 주변에 있는지도 그래서 어떤 경우에 어머님이 민재야 넌 앞으로 사진 찍을 때 좀 앞에 나와 중앙에서 찍으려? 이러면 제가 저 중앙에 놓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보면서 저희들도 이렇게 저도 몰랐던 거를 밖에서는 굉장히 많이 기치가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4주 동안 지나면 아마 공항에 딱 도착하면 우리가 뭔가 큰 것 같아.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그 내용을 프레젠테이션 해드렸고요. 지금부터 이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제가 뒤에 불 좀 해주시겠어요? 꺼버리시군요. 네. 여학생이 4명, 남학생이 5명이고요. 여학생이 중1, 중2, 중3, 고1이고요. 중1, 여학생. 초등학교 5학년 9학년이고요. 중1, 중2, 중3, 고2 이렇게 딱딱 6명이군요. 고2까지. 남학생이 조금 한 명 잡으면서 이제 남학생도 초 5학년이 한 명 있고요. 그 다음에 중학생, 고등학생. 그 아까 8명이 학교에 있는데 학교를 학부모들 학부모들끼리 6명이면은 이제 그 두 방이 다른 사람들이 같이 안 그거 거기 좀 부르기라서. 거기서 그러면 공부하는 그 클래스는 몇 명 정도? 한 클래스당은 보통 12명에서 15명. 그렇잖아요. 그게 좀 궁금했었는데 클래스 운영하는 거에 레벨이 엄청 어디까지고 하는 건 좀 간단하게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이 네. 그러니까
그 레벨이 나눠지는 거는 보통 한 9단계 정도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초급, 중급, 고급에 각각. 근데, 그 레벨 테스트는 이제 첫날 아무래도 스피킹이 있기 때문에 한국 학생이 대부분 레벨이 조금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낮은 레벨에 있는 학생에서는 한국 학생 퍼센테이지가 좀 더 높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12명에서 15명이 있다 하면 한 7, 8명이 한국 학생이 경우도 있어요. 네, 왜냐면 저희가 진짜 영어를 잘 못해요. 그래서 그 영어 회화를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자신 있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레벨이 점점 업되고요. 그 다음에 그 레벨의 구성원도 거의 자주 바뀝니다. 왜냐면 유럽 학생들이 들어갔다 나갔다를 하기 때문에 주마다 좀 바뀌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수업은 말하고 듣고 쓰고 읽기를 위주로 하는데 선생님이 이제 주선생님이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그때 교재를 준비해 줬어요. 레벨에 따라. 선생님은 약간 취향이 좀 틀려요.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프린터물을 하고 어떤 선생님은 주로 이제 몸으로 이제 활동하는 걸 하는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의 재량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씩 바뀐다고 생각하면 되고 또 레벨에 따라서 아무래도 좀 고급 레벨은 리딩이라던가 라이팅을 좀 많이 한다면 낮은 레벨 학생들은 그거보다는 생활 영어 부분에서 많이 할 수 있고요. 조금씩 바뀐다고 봅니다. 그러면 성분에 자기가 특징들 기반의 그 클래스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네네네. 액티비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스케줄이요. 예를 들면 공부와 관련된 스케줄하고 액티비티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레벨 테스트 그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 외에는 전부 다 같이 하기 때문에 레벨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수업할 때만 레벨에 있는 학생들. 네, 말씀하세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알겠어요. 인터넷 사용은 아이들은 인터넷 사용은 인터넷 사용은 원래 돈을 주고 아이디어 패스워드를 사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그거죠. 그 와이파이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스마트폰 가져가서 카톡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인터넷을. 그거 말고는 뭐 노트북 가져가기로는 않을 거니까. 교내 인터넷에 컴퓨터는 없어요. 네,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럼 저희가 오늘 하는 선생님 거로 쓰시는 제가 노트북 사용하는 출력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학생은 따로 노트북 가지고 가면 안 돼요. 가져가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가져가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게 꼭 필요하지 않는 이상은. 9시 이후에 자기가 영어 얘기라고 써있을 것 같은데 그럼 선생님이 영어 얘기 쓰레기를 영어 얘기를 따로 수요일 오후에 하는 게 라이팅이에요. 그때 이제 저희가 라이팅 시간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일기 부분은 하진 않고요. 그때 이제 선생님이 예를 들어 주제를 정해서 서로 얘기 의도를 하다가 그럼 이제 그 부분을 라이팅으로 써보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기 부분은 딱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9시까지 끝났대요. 10시 반까지 근데 플랜으로만 남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안 갖고 가면 그 시간에 혼자 그 여자랑 네, 놀아요. 뭐 끝도 없는 대화를 하면서 얘기하면서 잠도 안 자고 막 잠도 재워야 되고. 주방에서 아까 불 쓰지 말라고 했는데 뜨거운 물만 나오는 거죠? 포트요. 전기포트. 네. 전기포트를 해가지고 이용하고요. 일단 렌즈 대고요. 왜냐면 이 화기는 아이들 잘못했다가 불이 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주방에서 주로 이제 늦게까지 앉아서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아이들이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의 실정으로는 아이들이 시간이 나면 스마트폰 보거나 노트북을 봐야지만 뭔가 평상시 여가 시간이 건너생활하지만 막상 가면 이제 틀려져요. 그게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서로 대화도 하고 나가 놀고 지치고 이러면서 자고 이런 때문에요. 가로점에는 그런 부분들을 안 보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아이들도 이게 없어도 살 수 있는 거구나 라고 느끼더라고요. 너무 반갑게 혹시 해리포터 알려드릴게요. 해리포터는 저쪽 위쪽이라서 옥스포드에 가면 해리포터가 배경이 되어서 나무 앞에서 사진도 찍고 네, 찍고 그다음 킹스 칼리지 앞에서 그때 사진 설명을 시켰어요. 그날은 고등학생이라고 좀 많이 먹죠. 네, 그럼 이제 많이 먹으면 짐이 되는 한내에서는 좀 컵라면 가벼우니까 어떤 학생들은요
비닐을 다 넣어서 가져와서 그냥 포트 하나만 딱 가져서 거기다 넣고 뜨거운 물로 좀 부피가 들어가요. 그냥 햇반은 좀 아까 말씀드린 좀 무거워서 많이 가져가기는 힘들어요. 이게 사실 저는 많이 가져가지 않았으면 하지만 이게 또 막상 가면 너 햇반 몇 개야? 너 5개인데? 막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마치 저축을 많이 하냐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전 경험이랑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상대적으로 그 유럽에서는 아이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시간들이 네, 현실적인 거 외에도 어울릴 수 있는 시간들이 좀 있나요? 네, 일단 수업 시간에 같이 학년에 있는 학생들끼리도 친하지만 그걸 딱 끝나고 나서부터는 모든 액티비티에 유럽 학생들하고 같이 다니니까요. 네, 그러니까 친해지고 확실히 문화가 있어서 그런지 동양 아이들, 동양 아이들끼리 좀 더 친해져요. 그래서 저희 작년엔 베트남 아이들이 이게 어떤 한류의 문화에서 모르지만 우리나라 학생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사진 찍고 헤어질 때 막 눈물도 흘리고 막 서로 이메일 주고 받고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유럽 학생들이나 이제 북유럽 서유럽 학생들도 꽤 오거든요. 이제 그 아이들도 좋아하고 되게 재밌는 게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한테 맨날 수영장 언제 가셨어요? 물어보는데 진짜 러시아나 이런 데서 온 애들은 굉장히 이쁩니다. 그러니까 이성 간의 관심이 우리끼리 있는 게 아니고 서로 잘생긴 나라 학생들한테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요즘 아이들 정말 수줍음이 많이 없어졌구나. 즐거워요. 아이들끼리 서로 그런 통하는 게 교류하는데요. 그리고 또 그러면서 언어라는 거는 공통어가 영어밖에 안 되니까 그 모르는 단어 수가 다 이용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가서 매일 공부할 거는 아니지만 그리고 방학이기 때문에 각자 해야 되는 공부량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하고 엄마하고 약속도 할 수 있지만 선생님이 어느 정도까지 챙겨주실 수 있는지 네. 작년 여름에도요 중3 학생이 많이 왔었어요. 중3이니까 이제 나름 수학이나 이런 걸 딱딱딱 이제 정해놓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언제 공부하냐면 다시 액티비티 다 끝나고 너무 피곤해서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액티비티를 좀 하다가 들어와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사실 자기가 좀 정해야 되지만 선생님이 너 오늘 했니? 이렇게는 물어봐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기사님? 체크가 한숨에 있는데 여러 명의 아이들이다 보니까 그 아이들만 집중하게 되면 다른 부모님이나 다른 아이들이 되게 질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렇게 깊게는 감을 안 하는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가정하는 분위기가 어떻게 조성이 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그렇게 되면 이제 두 명이서 이제 선생님 오늘 여기까지 해서 시간을 바꿔주세요. 저는 그냥 플랫에 이거 이렇게 해라 이런 분위기는 조성해 주시고요. 그 정도 여자 아이들이 자기들 공부를 많이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아마 같이 다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정말 마지막쯤 되면 아이들 얼굴이 전부 다 물쌈되면서 스트레스 이러면서 근데 그게 참 놀 땐 놀게 해주는 게 참 좋긴 하죠. 근데 레벨 테스트 하고 나서요, 수준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만약에 애하고 안 맞는다 하면은 다 엎어줄 수 있는 거예요. 레벨 테스트가 지정된 걸 선생님들도 나름 자기의 어떤 그걸로 해줬기 때문에 자주 바뀌진 않아요. 근데 주별로 약간 바뀌어요, 레벨이.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느꼈을 때 너무 쉽다, 너무 어렵다. 그럼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볼 수 있어요. 네, 선생님 이건 좀 조금 저한테 약간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뭔가 대응을 해줄 거예요. 일단 하루 이틀 더 공부해보고 그래도 쉬우면 바꿔보자라든가 아니면 다음 주에 또 바뀔 거니까 다음 주에 한번 보자라든가 그런 대화가 통할 정도다 그러면 굉장히 훌륭한 거죠. 그럼 선생님이 저절로 올려주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굉장히 재밌고 즐겁고 또 유럽 여행이 들어있기 때문에 신기한 것도 많고요. 네, 노는 것도 같이이기 때문에 아주 재밌습니다. 근데 그 돌아다니는 일정을 보면 상대적으로 버스도 이동하는 시간이 좀 많잖아요. 네네. 안 피곤하신가요? 그게 이제 제일 긴 게 한 4시간 정도 되고요. 4시간 정도 되고 보통 한 2시간 정도 되는데요. 그
근데 선생님들이 다 설명을 해줘요. 버스에서. 그러면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학생 수가 많았다고 했잖아요. 반은 자고요. 근데 이 부분은 되게 재밌다. 왜냐면 선생님들이 정말 아시죠? 패키지 투어 가면은 가이드 선생님이 설명을 아주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와 재밌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계속 넣었을 있고 보는데 그게 기억이 남나 봐요. 나중에 저한테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때 가이드 선생님이 뭐 무슨 얘기 했었는데요. 그 시간대를 계속 얘기하는 건 알지만 1시간 정도 얘기했다가 좀 쉬었다가 다시 또 어느 지역에 도착하면 이 지역을 또 어떻다고 얘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롤렐라의 언덕을 넣어서 이제 그런 데 올라가 보셨고요. 검선 유럽